자, 시작합니다. 31번. 매도인 담보책임 옳은 것은 1번. 타인 권리 매도한 자가 전부를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다. 자, 동네부터 파악합니다. 담보책임은 전부 타인 권리. 동네는 첫 번째. 악의 매수인 계약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X. 2번. 매매 목적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이전할 수 없네요. 동네는 일부 타인 권리. 동네는 두 번째. 악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다. 있다. 악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해제 대금 감액. 자, 3번. 수량 지정 매매에서 계약 당시 목적물 수량 부족을 동네는 수량 부족. 세 번째. 자, 수량 부족을 안 매수인은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수용은 선이만 악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세 가지 다 어느 것도 할 수 없죠. 악의 매수는 안 돼. X. 4번. 매매 목적 부동산 전세 설정. 동네는 네 번째. 용의권 제한. 악의 매수인은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수용은 선이만 악의는 안 돼. 안 돼. XX. 수용은 선이만. 3번 4번. 수용은 선이만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연결돼야 돼요. 스스로. 악의 매수인 하면 없다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수용은 선이만. 5번. 다 X니까 정답 5번입니다. 5번. 가압류 목적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이 그 가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 손해입었네요. 을은 계약 체결 당시 가압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동네부터 파악해야죠. 가압류 부동산을 샀는데 경매로 날아가 버렸네. 동네는 다섯 번째. 저당권 행사. 똑같죠. 따라서 악의 매수인도 악이죠. 존재를 알고 있었다. 악의 매수인이에요.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제도 손해배상도 악의 매수인 다 할 수 있죠. 해제 대금 감액. 수용은 선이만 악의는 안 돼. 안 돼. 다섯 번째 저당권 행사, 해제, 손해배상까지. 정답 5번. 32번. 이제 임대차. 틀린 것은 1번. 임대인은 목적물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맞죠? 여기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태어나죠. 2번.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서 반환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이거 무효다. 이 특약 무효다. 원상회복 특약. 이게 눈에 들어와야죠. 거기 밑줄 긋고 원상회복약정, 원상복구특약 다 같은 말. 이거 비용포기 특약으로 유효.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로 끝나야죠. 비용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따라서 너 X야. 틀린 거 정답. 맞춰줘야 돼요. 이런 거. 3번. 갑을 임대차 계약에 을이 건물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을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임대차 계약할 때 을, 너 임차인 말이야. 나중에 방 뺄 때 건물 철거하고 가. 철거 특약이 있네요. 자, 철거 특약 안 먹혀요. 건물 철거 특약은 지상물 매수청 강행법규 위반, 임차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 따라서 이 철거 특약이 있어도 임차인은 여전히 건물 사 할 수 있다. 맞는 지분. 4번. 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 임대인이 목적료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 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 타인 권리 임대차 유효. 꼭 소유권 없어도 돼요. 채권행위라 그래요. 5번. 통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 안전배려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뭐 세입자가 애야? 세입자 스스로 강구해야죠. 보험은 없죠. 정답 2번. 자, 33번. 갑은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사하게 임대. 그러면 갑 소유 건물 밑줄 을 동그라미 해야겠죠. 항상 소유자가 왼쪽에 배치. 을이 임차인이죠. 자, 갑이 을에게 임대. 자, 을의 동그라미 빵 하시고, 임차권자의 동그라미. 임대 기간 중 임차인은 이 건물의 유지비 200만원, 개량비 800만원 지출. 그 후 갑이 왼쪽 놈 주인이죠.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이 건물을 병이란 놈한테 양도. 자, 사람이 갑을 병 세놓고 지위를 알아야죠. 그림 그려요. 먼저 갑이 을한테 임대, 을이 임차인.
그런데 다시 병에게 건물을 왼쪽에서 팔아줬겠죠. 새 소유자. 자, 그림은 가불병 그려줬고, 그 다음 유지비 200, 계량비 800만 밑줄 하시고, 유지비는 필요비를 의미하는 거고 계량비는 유익비를 의미할 거예요. 유익비에 관한, 비용에 관한,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사례 문제예요. 자, 이제 틀린 거 물었습니다. 1번 그림 보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기간 중에도 필요비 200만 원 달라할 수 있다. 자, 필요비는 즉시, 기간 중에도 가능하죠. 맞는 지문. 2번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계량비, 유익비 800만 원 달라 할 수는 없다. 기간 중에는 유익비는 상한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는 종료시 이사 갈 때, 기간 중에는 달라고 못 하겠지. 맞아요. 3번 건물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 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임대인 갑은 임차인에게 수선 의무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렇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저렴, 용이하게, 사용을 방해하지 않아. 이런 단어가 뜨면 임차인 네가 고쳐. 임대인은 수선 의무 부담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 4번. 자, 병 나왔죠. 새 소유자 병이 임차인한테 건물 돌려줘. 반환 청구합니다. 임차인은 새 소유자 병에게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에 의하여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 너는 임대차 규정으로 해결해. 왜 자꾸 물권법 동료로 가려고 해? 그 질문이에요. 너 왜? 자, 점유자의 비용 조문 규정이죠. 점유권 규정이요. 임차인이 왜 점유권 규정을 갖다 쓰냐고. 할 수 없다. 아까 했죠. 적법한 계약관계,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임대차 법조문으로 해결하는 거지 점유권 동네로 오지 마라고. 우리 동네로 오지 마. 제발. 점유권 동네로 오지 마. 점유자의 비용 청구권 규정으로는 비용 달라 할 수 없다예요. 없다. 점유권 규정이 나오면 안 돼. 너 왜 자꾸 임대차에서 저리로 도망가려고 그래. 임대차 법조문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기 임대인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았다. 그 문제 있죠. 네 번째 줄. 그게 여기 지문에 연결된 게 4번에. 지위 승계 안 시켰잖아. 그러니까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연결시키는 저 지문이요. 저거 없더라도, 저 단어가 없어도 4번 지문에 X예요. 임대차 법 규정으로 해결합니다. 그게 이제 5번에 나와요.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 이 임대차 법 조문으로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 현존한테 한해 유익비 갑에게 임대인한테 유익비 달라 할 수 있다. 무슨 규정으로? 임대차 규정으로. 임대차 규정으로 갑한테 비용 달라고 해야지 점유권 규정으로 병한테 달라 하지 마라. 그래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5번하고 4번. 시험은 주로 4번이 나와요. 4번. 5번 질문은 4번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박은 거예요. 시험은 주로 4번. 점유권 규정으로 임차인은 들이대지 마라. 점유권 규정은 무조건 안 됩니다. 오케이. 틀린 것. 정답 4번이에요. 이 문제도 틀려도 돼요. 난이도 상에 속해요. 틀려도 돼. 자, 34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자, 옳은 거 고릅니다. 기억.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 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는 매수 청구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 행사 요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경제적 가치 있든 없든, 임대인에게 효용이 있든 없든 무조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요건 아니지. 옳은 거 하나 들어왔어. 니은 매수 청구 대상 지상물은 임대인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하지 않겠죠. 그러면 옳은 거, 니은 제끼고 기억 들어간 거. 기억 들어간 거 1번 기억, 3번 기억, 5번 기억. 니은 제끼니까 1번 탈락. 그럼 디귿 가야 되네. 디귿.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했습니다. 임차인은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임대인 해지 통고 판례죠. 그러면 갱신 청구 안 하고 바로 사세요 할 수 있다. 옳은 거 들어가야지. 디귿이 들어가야 되네. 정답 3번. 정답 3번. 자, 리을. 임대차 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이거 유효다. 지상물 일체, 지상
지상물 매수 청구는 동네에서 건물이 나오고 지상물이 나오면 특약 안 먹혀요. 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나오니까. 건물 철거 특약 무효, 지상시설 일체 포기 특약 무효예요. 무효.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요. 지상물 규정이. 옳은 것은 기억하고 이거 2개. 정답 3번. 자, 이제 특별법 갑니다. 주임법 35번.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목적 주택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 이 신탁법상 수탁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신탁법상 수탁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나? 어려워. 몰라. 물음표야, 물음표. 2번. 직권 말소된 후 주민등록법 소정 이의 절차에 따라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급 유지된다. 자,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 상실. 하지만 주민등록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등록을 받았다면 상실되지 않은 효과, 소급 유지. 그대로 맞는 지문. 3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요건,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만 갖추면 돼요. 확정일자 필요 없죠. 맞네요. 4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한다. 자, 임차인이 병자리에 왔죠. 그러면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 면하고 을한테 넘어오지. 나중에 이사 갈 때 을이 오른쪽 갑을, 오른쪽 놈 을이 밑에 병자리에 늘 자기한테 주세요 할 수가 없지. 채권 채무는 혼동으로 소멸. 그래서 이 경우 임차인의 자기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하죠. 혼동으로. 맞는 지문. 5번. 전차인 을이 병이 전입신고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 을이 갑으로부터 임대한 이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날 저당권 등기까지 박혔네요. 자, 이 전차인 병은 임차인 을이 소유권 등기 박은 그날 즉시 대항력 취득한다. 전차인은 즉시 연결됐지 뭐. 전차인은 즉시. 왜? 세입자니까. 세입자니까 그동안 인도 주민등록이 세입자로서 박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 아니라 등기 박은 그날 즉시. 지읒 제가 연결시키라고 했죠. 지읒 맞아요. 그러면 2, 3, 4, 5가 다 맞네. 그러니까 1번이 답이지. 자, 1번 공부. 신탁법에 따라 병이 신탁을 받은 수탁자, 또 유효한 배우자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 이 둘은 대외적으로 소유자예요. 따라서 병이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수탁자, 유효한 명의신탁의 수탁자라면 대외적으로 주택 소유자. 주택 소유자니까 주택 양수인.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주의 승계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긍정. 양수인에 해당해. 왜?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야. 주택 소유자는 양수인에 해당한다. 같이 긍정으로 밀어야지. 그러면 승계한다. 다시 또 긍정으로 밀어야지. X죠. 그래서. 자, 36번. 주임법에서 문제가 2문제 나오면 한 문제는 35원까지 맞히라고 내고 난이도가 중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난이도 상이에요. 그러면 36번은 그냥 동그라미하고 도망가. 2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욕심내지 마. 욕심내지 말고 동그라미하고 37번으로 가고 시간 남으면 한번 들어도 되고 안 그러면 버려도 돼요. 패턴이 그래요. 욕심을 버려야 돼. 36번. 갑은 을 소유 X주택에 관해 을과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을 소유 밑줄 갑 동그라미죠. 왼쪽이 을이고 오른쪽이 갑. 배치시켜. 을 갑. 그림 그리면서 읽는 게 좋아요. 을 갑. 갑의 동그라미 임차인 중심 잡아놓고. 자, 그런데 이놈이 18년 3월 5일날 대항력권 밑줄 확정일자 밑줄. 대항력 우선면제권 취득했죠. 자, 그런데 갑, 을, 갑인데 병이라는 놈이 나왔지. 병, 조그맣게 밑줄하든지 동그라미 하든지 사람은 구별을 해야 돼요. 병이 5월 같은 해 5월 6일 저당권 취득. 자, 병은 3월 5일 날 대항력권 확정일자 갖췄는데 5월 달에 저당권 취득했죠. 그러면 자, 이제 병을 여기다 그려야 돼. 자기 호흡반에 병저 이렇게 그려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이 또 나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갑은 임차인이죠. 임차인 갑은 20년이니까 2년이 지났네요. 2년이 지난 20년 3월 9일 날 이 주택에 등기 명령 신청했고 등기 박았네. 자, 옳은 것은 이제 사설에는 끝났죠. 자, 봐요. 갑이 이때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취득했지만
이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를 박아놨네. 밑줄 쳐놓고 20년 3월 9일 날. 자, 이제 옳은 거. 틀린 것도 아니고 옳은 거잖아. 자, 1번. 그림을 그려놔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을소유, 을갑, 임차인 중심,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고, 근데 갑이 등기 명령이나 등기를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자, 1번. 경매가 20년 6월 9일 개시. 이 주택이 경매로 매각. 갑,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해결해야죠. 20년 6월 9일 날 경매로 날라갔대. 그러면 날짜를 봐야죠. 갑이 등기 박은 게 언제예요? 3월 9일. 그러면 임차인 갑이 등기 박은 후 경매로 날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를 박았기 때문에 이놈은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병 후순위잖아. 얘가 먼저 선빠니까 자기 후순위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지문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너는 챙겨준다. 그 동네예요. 그래서 등기 명령에 따르는 등기를 박아놨기 때문에 배당 요구 법원에 안 해도 법원이 알아. 네 존재를 등기부에 있으니까. 그래서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일단 병보다는 선순위니까 병 챙길 수 있죠. 그래서 병을 갑 밑에 놔야 돼요. 날짜 순서를 배치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정답이요. 정답. 허무하죠? 1번에 정답 나오니까. 근데 얼마 고마워요. 1번에 정답 나오면. 2, 3, 4, 5로 안 봐도 되는데. 자, 이제 2번 공부. 임차인이 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했네요. 대학력 잃는다. 자, 등기를 언제 박았어요? 등기 명령의 등기를 3월 9일 날 박았죠. 9일 날 박은 그 다음날 이사했네. 그럼 대학력 상실하나? 상실 안 하죠. 등기 박아놨기 때문에 상실하지 않는다. X. 3번. 의뢰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뭔 동시에? 보증금부터 줘야지. 동시행관계? 아니죠. 주인이 보증금 안 주고 있으니까 먼저 줘야지. 동시행관계 아니다. 4번. 임차인은 등기 비용을 주인한테 청구할 수는 없다. 청구할 수 있지. 왜 내가 이 고생해서 등기 명령 신청하고 등기 받고 있는데 이놈이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지. 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 부담이죠. 따라서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5번. 만약 20년 4월 5일 정이라는 놈이 이 주택에 보증금 2억에 새로 임차 대항요건 갖췄네요. 자, 그런 다음 이 주택도 경매로 날라갔네. 이 정 임차인은 매각 대금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나열해야 돼요. 이거 하나 해결하려면 날짜를 일단 봐야지. 20년 4월 5일이니까 등기 명령 다음에 얘가 새 들어갔어. 즉 무슨 얘기예요? 갑이 등기 받고 이사 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다 배치해요. 정이 이때 들어왔구나. 그런데 이 정이 경매로 날아갔을 때 병을 찾아야지. 병은 여기 있네. 저당권자. 종이 선순위 병을 제낀다고? 병보다 X. 선순위 병을 어떻게 제껴? 오빠가 이제 들어온 놈이. 그러니까 이거 배열시키는 게 저용 저유가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날짜 순서도 배열시키는 게 관건이에요. 이 정도가 난이도 상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난이도 상이라고 엄청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려. 하나하나 해결하고 그런 게 난이도 상이에요. 공유 같은 게 그러지. 가불병 복잡하고요. 복잡하죠. 그래서 정확히 하면 난이도 상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점수 잘 나온 사람들은 잘 나와요. 민법이. 8점대 막 나와요. 이런 게 난이도 상이라 그래요. 자, 정답 1번. 자, 상가 갑니다. 37. 옳은 거. 1번. 임대차 기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지. 임차인만 선택권 주죠. X. 2번.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3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자, 권리금 방해 금지 기간 지문이네요.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가 아니라 6달,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자, 3자가 X고. 3번. 임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기간이 1년임을 임대인은 주장할 수 있다. 자, 임차 기간을 2년으로 정했죠. 누가 1년으로 깎아버린대? 누가? X. 그래서 2년으로 정하면 2년이죠. 기간을 안 정했을 때 1년 보장해 주지. 상가에서 기간 안 정했을 때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따라서 2년으로 계약서 썼으면 2년 장사해야지. 1년을 본다? 여기가 X예요. X. 4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과실로 파손했네요.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할 필요는 없다. 중과실 파손, 거절 사유죠.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작동이 안 돼요. 따라서 보장할 필요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옳은 것 정답입니다.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방해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죠. 그래서 권리금에서 외울 숫자가 3개. 저기 2번. 6달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그 다음 여기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해라. 그 다음에 하나. 병 데리고 왔을 때 거절 가능한 거 임대차 계약 체결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을 때 거기 18개월이에요. 1년 6개월 18 욕 한번 해주고 1년 6개월 18 1년 6개월 이상 거기는 장사 안 해야 돼. 영리 목적. 그때 거절할 수 있죠. 갑이. 자 38번 갑니다. 그러면 37번도 맞춰줘야죠. 4번에서 38번 가담법 틀린 걸 모두 그러시오. 기억 청산금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청산금 없어도 없다는 뜻 반드시 통지해야죠. 너 탈락. 니은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 무효. 그 후에 청산 절차를 마치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자 청산금 안 주고 본등기 박았으니까 가행법 위반 무효. 그런데 그 후 청산 절차를 마쳤네. 이게 범죄 흔적이죠. 그러면 이제는 실체관계 부합, 유효가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마쳤다는 얘기는 법이 정한 청산 절차야. 청산금 안 줬다가 청산 줬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야. 따라서 이제는 실체관계 부합, 유효 등기될 수 있다. 맞는 지문. 그러면 기흥님이 맞아버리죠. 그러니까 틀린 거니까 너 탈락. 기흥님 너 탈락. 그럼 1번 탈락, 2번 탈락, 3번 탈락, 4번 탈락. 다 탈락됐네. 기억년 2개 풀고 탈락 한번 시켜봐요. 하나 풀고 탈락시켜도 돼요. 2개쯤 하고 한번 탈락시켜보고. 탈락될 게 2개 나왔으니까. 자, 디귿 리을이 답이에요. 그래서 디귿 청산금 지급하여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라도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왼쪽 놈 담보 설정자에게 있다. 범죄 흔적. 청산금 지급해서 청산 절차가 종료됐죠. 둘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청산금 줬단 얘기지. 그러면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라. 제발 좀 보내줘. 그러면 과실은 누구한테? 오른쪽. 오른쪽이 설정자예요? 설정자 아니에요. 오른쪽. 오른쪽은 설정자는 왼쪽에 있지. 오른쪽 채권자에게 귀소. 설정자 X죠. 과실은 보내라. 오른쪽으로. X. 리얼.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 청산금 평가액에 미달된다면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그런 거야. 후려쳐도 되는데 후려쳐도 된다. 그 지문이죠. 따라서 후려쳐도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있다. X죠. 그래서 디귿 리얼이 X지. 정답 5번. 자, 집합관문법 39번. 틀린 것은 1번.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라. 그렇지. 여기만 서면으로 최고해라. 2번.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달 이내 정기총회 한 번은 소집해라. 그렇지. 법정. 3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 소유자 전유 부분 사용하지 마. 사용 금지할 수 있다. 관리인이 직권으로 701호 소유자한테 밤에 뛰었다고 층간소음 일어났다고 소장이 와서 당신 사용하지 마. 칼 맞아. 관리소장. 칼 맞아. 직권으로 X. 직권이 아니라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예요. 여기서는 직권을 장난쳤지.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 필요해요. 언제? 사용금지하고 경매. 그 다음에 점유자 인도총 그 3개인데 그건 잘 안 나오니까. 사용금지나 경매는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소유자. 지정 구분소유자를 각 구분소유 이렇게 장난치는 방법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직권 X. 느낌이 오지. 아니 관리소장이 어떻게 지 마음대로 직권으로 느낌이 와야 돼. 4분의 3 이상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4분의 3 외워주시고. 자, 그래서 정답 나왔어. 4번.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체납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나 여기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요.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아요. 5번 관리인에게 부정행위 있을 때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 여기는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있다는 거. 마음대로 뭐 특별결의 그딴 게 아니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줘야 돼요. 법원이 판결이 떨어져야 관리소장님 잘립니다. 함부로 입주민들이 특별결의 통해서 자르지 말라는 법조문이에요. 3분의 2 찬성 관리소장 쫓아내버리자. 그럼 다 쫓아내버려 입주민들이. 그래서 법원에 관리인 해임은 법원에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지정 구분 소유자 그런 거하고 좀 달라져요. 자 마지막 40번 맹신탁. X토지 경매 절차에서 경매 동그라미 해야죠. 계약맹신탁 동네는 경매. 자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 부담하지만 갑이 매수자금 부담. 갑이 신탁자. 자 친구 을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매각은 경락받기로 낙찰받기로 맹신탁 약정 을 수탁자. 그 후 매각 허가 결정 경락 허가 결정에 따라 수탁자 을 갑돈 내고 지 앞으로 등기. 자 그러면 사람이 갑을 만나고 검을 날린 병이란 놈이 없죠. 그러면 그림을 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공란으로 하고 수탁자 을이 낙찰받았으니까 경매에서 경매는 적을 필요 없어요. 이럴 시간 없어. 사람만 그려 을, 갑. 여기가 신이고 낙찰받은 놈 등기 박아야지. 낙찰받은 을, 수조, 신수. 여기가 꼴랑지 약정이 있고 그러면 경매에서 소자 누군지 박아놔야지. 자 약정은 역시 무효지만 경매니까 선이 매도인 선이하고 똑같지.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그래서 을이 소유자 적어놓고 이제 들이대. 자 소자는 적어놓고 들이댑니다. 1번 장차 이 토지 처분 대가를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다. 자 옳은 거 물었어요. 옳은 거. 이 특약 역시 안 도와줍니다. 맹신탁 약정 무효죠. 갑을 약정은 다 무효로 밀어버리세요. 맹신탁 하는 것도 무효. 그 다음 을 너 저거 팔고 나한테 돈 좀 줘. 신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역시 안 먹혀요. 안 도와줍니다. 무효. X. 2번 자 오타예요. 병이 아니고 그냥 건물 소유자라고 하세요. 건물 소유자 병이 이렇게 하세요. 건물 소유자 병이 제가 편집하다가 병이 없는데 병이 있는 걸로 건물 날라간 건물 소유자 병이란 놈이 갑을 매수탁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수탁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가장 중요하죠. 경매의 경우에는 저놈이 알았든 몰랐든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수탁자가 먹어요. 매도인 선이 수탁자 소유자 이 결론이 바뀌지가 않는다 했어. 그대로 알았더라도 수탁자가 소유자 경매니까 정답이네. 3번 신탁자가 이 토지를 병이란 놈한테 매도합니다. 자 무효다. 매매계약은 유효죠. 왜? 이 토지 을 거잖아. 타인권리 매매 유효예요. 이 토지는 을 거야. 갑이 팔면 남의 값 판 거지. 하지만 남의 값 팔아도 매매는 타인권리 매매 유효. X. 4번 이 토지 소유권 취득한 자는 신탁자다. 을, 수탁자가 소유자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소유자는 을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5번 갑은 신탁자는 을, 수탁자에게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을 상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 왜? 을이 소유자니까. 맹신탁에서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없다로 끝나요. 을이 소유자인데 소유자한테 어떻게 이거 등기 유효잖아. 유효. 따라서 말소 청구할 수는 없죠.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소수는 할 수 없다로 끝나. 99%. 자, 그래 경매 정답 2번이죠. 반드시 하세요. 경매의 경우에는 이놈이 이제 통상 병으로 나와요. 병이 맹사사실 알았든 몰랐든 선이든 악이든 수탁자가 소유권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끝났죠. 자, 오늘 시험 어려웠어요. 우리 실전보다 살짝 어려우니까 오늘 점수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좀 어렵게 냈어. 왜? 실전에서 참 힘들게 시험 봐요. 1교시 끝나죠. 80문제 풀면 녹초돼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실제는 모르는 지문 반드시 중간중간 뜨고요. 이상한 사례 넣고요. 아까 같이 불이탄 문제 한두 문제 나오고요. 그런 걸 버텨내야 돼요. 동그라미하고 난이도 중하 절반에서 내가 실수하지 말고 일단 풀어놓고 그 다음
둘 중 하나 된 거 한번 찍어보자.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쉽게 본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극소수 빼고 대부분은 어렵게 봅니다. 항상 모든 실전이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60점대 70점대 나오게 맞출 수 있어요. 아셨죠? 남은 기간 열심히 합니다.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